예. 이제 공급 방식에 관해서 이제 한 살펴보면은, 공급 방식은 제3섹터와 이제, 민간 이제, 혼합되어지는 이런 형태의, 공급 방식은 계약이다, 이 이야기죠. 일반적인 국가에서 실시하는 어떤 조치, 지자체에서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이제는, 민간과, 정부나, 지자체와의 계약 관계로 움직인다. 이래 보는 거죠. 따라서 이제, 공급 계약이라는 것 자체는 민간에게 모든 권한 자체를 위탁시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위탁시키기는 하되 이 부분 자체를 전부 반 정도 위탁하느냐, 아니면 전부 다 위탁하느냐, 아니면 시설만 위탁하느냐, 운영만 위탁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건물과 모든 그런 허가권까지도 이렇게 다 준 것이냐, 아니면은 건물만 이렇게 준 것이냐, 아니면 운영권만 준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드러난 거죠. 아니면은 합작을 한 것이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제3섹터의 부분이 등장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대부분 핵심적인 내용은 계약이다. 이야기죠. 계약 공급 또는 민간 위탁이라는, 이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던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는 민간이 주민에게 전달한다. 대부분 다 이 민간 위탁의 방식은 서비스 공급 결정의 역할과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서비스 공급 결정의 역할이라든지 비용 부담,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담당한다는 이야기죠. 서비스의 생산이라든지 전달,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한부모 내지는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약 중독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민간에다 상당히 많이 위탁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위탁 때는 수강료라든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국가에서 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프로그램 자체는 민간에서 그렇게 하지만 따라서 민간은 순수한 어떠한 비용만 이렇게 받고 재원은 일정한 재원의 부분들은 국가에서나 또는 지자체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민간 부분이 담당한다. 법적으로는 위탁자가 여전히 권한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건물 자체는 법적으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이라든지 이 건물 토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희사해 놓은 겁니다. 국가에 희사해 놓기 때문에 이사장이나 모든 사람 권한 자체를 국가에다가 위임해 놓은 거예요. 국가에다 희사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그 소유권 자체는 국가에 있는 겁니다. 학교법인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마음대로 파고 살 수 못해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단 이제 이사장이나 이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경영을 맡겨놓은 거죠. 또 교사의 월급이나 사회복지의 시설에 관해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 자체는 국가에서 일정한 부분을 준다는 이야기죠. 법적으로는 위탁자가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국가에서 하는 그것을 그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시켜놨다. 이러는 거예요. 위탁 운영자는 사무 처리에 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보유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라.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와서 늘 심사를 하는 거죠. 노인 요양시설도 마찬가지고 영유아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영유아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노약자뿐만 아니라 또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마약 중독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이제 게임 같은 그러한 치료의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탈북자, 세트민들에 관한 정착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쿠바의 이민자 내지는 남미 계통에서 온 그러한 망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라크나 중동의 전쟁에 참전한 그러한 참전 베테랑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공공서비스 공공유형은 뭐냐? 정부가 직접 공급하겠다. 계약을 한다겠죠.
민간은 서비스 생산자고 정부는 서비스 공급 결정자고 생산자에게 비용 지불자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하는 경우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독점적 허가권, 경쟁 허가권, 다양한 허가권을 주어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복지 어떤 회표라든지 이런 시험 주관하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생산성 공모나 이런 데다 위탁해 놓은 것이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격증 자체는 국가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격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인정해주는, 허가해주는 그런 자격증도 많이 있단 말이죠. 자격증은 복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 자격증이죠.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이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노인 상담사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상담사가 있는데 복지사나 보육사나 요양보호사나 일반인 특정한 몇 개 위에는 전부 다 민간 자격증입니다. 국가 자격증이 아니다 이거죠. 직업 상담사도 민간 자격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취업을 많이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자격증 자체의 효용성이 있는 것이죠. 보조금을 주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하는 서비스의 공급의 유형 중에 하나다. 민간 위탁이 운영했던 시설을 설립만 할 거냐, 운영만 할 것이냐, 재정 부담을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또 이렇게 나누어져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직영한다. 지자체에서. 민간이 위탁한다. 법인이 직영한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 많이 있잖아요. 공공법인이 지자체에서도 그걸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시혜복이